네, 개인의 저력을 확인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내일장 빅픽처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사이 뉴스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였는데 외국인 기관 쪽에서의 매수 동력 주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순환도 은근히 빨랐었던 오늘 시장이기도 하고요. 지켜주는 쪽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상한가 종목 중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종목이 있네요. 바로 열어보고자 합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네. 과연 궁금한 쪽은요. 로봇입니다. 로보티즈가 멋지게 쏘아 올렸습니다. 네. 로봇이 상한가를 갔다의 의미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동안 제가 로봇을 좀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로봇이 갈 거란 건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시가 과연 언제가 될까 그게 좀 이제 네. 조율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 로보티즈 그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이 가는 걸 보니까 또 왜 가나 살펴보니까 또 이제 중기부 그죠? 장관에 또 LG인사가 또 들어갔잖아요. 과기부 장관. 과기부 장관 죄송합니다. 중기부는 네이버죠. 네. 오늘 많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더 헷갈렸네요. 예. 네, 헷갈렸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로봇도 정책 테마를 받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에 AI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하정우 수석이 말 그보다 하정우라는 분이 그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라는 분이 또 그 아시겠지만 AI 수석으로 또 임명이 되게 되면서 AI를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과기부 장관에 LG인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또 그러면 LG그룹, 그러면 LG그룹과 연관된 기업들은 뭘까? 찾다 보니까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로보스타가 또 강세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컬한 건 사실 로보티즈보다는 로보스타의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7% 지분을 갖고 있는 로보티즈가 상한가에 갔다라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끼는 로보티즈가 더 많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네. 지분이죠. 그 로보스타 예. 같은 경우는 LG가 31% 가지고 있고 로보티즈는 7%를 가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로보티즈가 가는 걸 보니까 또 로보티즈 뭔가 있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이게 또 이제부터는 관건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로봇의 대장이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쪽이 과연 이제 이끌어 줄 것인가?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또 AI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AI를 봤을 때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력하게 갈 수 있는 건 지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시세가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로봇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이제 정책 테마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로봇도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길게 갈 것인가 짧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이먼 로보틱스 같은 이런 대장주도 움직여줘야 좀 더 이제 강력하고 좀 길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오늘 이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로봇적 같은 경우는 지금 밤에 나온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같이 이 흐름에 동참해서 이끌어주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먼저 좀 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형주가 이끌어줄 수 있을까? 그럼 역시나 그때도 타이밍적으로 저희가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흐름은 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더 예쁘게 보고 계시는지 같이 열어보죠. 추가 시세 후보군입니다. 고영이 고영. 네. 오랜만에 고영이 등장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종목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대장을 시장에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발생됐을 때 그 섹터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었는데 상위에 네오팩트, 로보스타, 로보티즈라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 선정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조금 거기서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같은 이런 이 대장 역할을 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 흐름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한 템포 정도 좀 쉬었다가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만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대장을 좀 선정하고 싶어서 일단 우회적으로 이제 의료 로봇 쪽인 고용을 선택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용 같은 경우 차트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만약에 로봇 테마가 식는다고 하더라도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흐름상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고용을 설정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미국 수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을 보게 되면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선정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 수출 이슈도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절 통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테마가 아닌 숫자가 잡히는 종목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흐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고용의 어떤 매력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장기 평선을 회복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단기 평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여가게 되면서 상승으로 갈 만한 어떤 힘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응축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로봇 섹터 내에서는 일단 고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로봇 관련해서 리포트도 고영과 또 티로보틱스가 그런가요? 나왔는데 예, 고영 또 공교롭게도 오늘 예쁘게 보고 계셨네요. 자, 조방원에 대한 흐름은 지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차도 로봇이 네. 포함되어 있긴 한데 시총 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어요. 지금 소외될 쪽은 확실히 소외되고요. 가는 네. 쪽은 확실히 가니까 오히려 이럴 때 삼천 시대에 왜 나는 뒤처지지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간상 정말 간략하게 쭉 갑니까? 가야죠. 갑니까? 가는데 중요한 건 주수 섹터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게 되겠죠. 플랫폼. 네. 네. 플랫폼. 잠시 후에 더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이제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정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개인이 끌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3,000선 위에서 마무리 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19포인트 그리고 784선에서 마감 대기 중입니다. 마감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장 증시 거래 마감했습니다. 개인들의 고객 예탁금이 65조 원을 넘어섰다더니 오늘처럼 증시가 조정이 나올 때 개인 투자자의 정말 가파른 수급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오늘 코스피 쪽에 1조 4천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이면서 증시가 빠르게 낙폭을 축소했고요. 약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3,000포인트를 지켜냈죠. 3,014선에서 오늘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7%대 하락하면서 784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오늘 개장 때 2% 넘게 급락한 걸 봤을 때 코스닥도 유가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낙폭을 많이 줄여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양시장에서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시장이긴 했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 전일 대비 18원 70절이나 급등을 했네요. 자, 외국인 오늘 현물에서 전부 다 빠져나갔고요. 기관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물 출회 물량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기관이 8천억 원대 매도 우위, 외국인은 4,400억 원대 팔자세 보였지만 시총 상위 안에서 이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은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가 집계되긴 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연출됐고요. 역시나 이쪽도 개인 투자자가 구제해 주었습니다. 1,200억 원대의 사자세 확인됩니다. 자, 종목별로 흐름을 체크해 보시죠. 일단 오늘은요, 그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조금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조금 엇갈린 시선이 있었고요. 다만 하이닉스는 빨간불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하네요. 0.9%의 상승세 확인됩니다. 일단 그 외국인 순매수가 하이닉스 쪽에서 잡혔고요. 오늘 기관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전부 다 팔아치우는 모습이 집계되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보장단도 다 전멸했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파마리서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란불로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금융 쪽 한번 볼까요? 금융은 그래도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제외하고 전부 다 빨간불을 켜고 있고 특히 미래에셋증권이 10%대의 상승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유지하면서 증권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하루였습니다. 자, 조선 방산 쪽으로 넘어와서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지금 계속 고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HMM이라든지 LIG 넥스원처럼 지금 중동 리스크에 엮여있는 종목들만 살아남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평가 이야기 나오는 자동차
자동차 따는요, 오늘 전보다 좀 조정이 나왔고 현대차 쪽에서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만 이번 주에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로봇 AI 건설기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의 장관들을 지명을 했는데 네이버의 대표이사가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고요. 또 LG의 AI 연구원이 과기부 장관으로 지명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로봇과 AI가 오늘 오후장의 급등 테마로 주목을 받았고요. 네이버가 7% 급등으로 마감, 레인보 로보틱스 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건설기계 안에서 두산 그룹주들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켓이 같이 두 자릿대로 급등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숨에 시가총액 6위 자리까지 올라왔고요. 네이버는 시가총액 5등 자리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 안에서의 거래량 1등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카카오페이 가 그래도 장중 상승분을 반납하더니 15%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K 이터닉스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장중 상한가 터치했는데 결국 27% 마감 급등한 채로 거래 마쳤고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거래량 상당히 많이 실렸네요.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1등이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쪽 오늘 기관의 동반 러브콜이 있었다라는 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추세를 만들지 이번 주 내내 같이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I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삼성 SD에서도 최근 주목도가 정말 높다는 점 챙겨드릴게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 안에서는 거래량 상위 1등이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역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관련해서 데이터솔루션, 오픈베이스도 같은 결에서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원자재들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시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르비텍, 우리기술 같은 원전 해체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든다는 점 챙겨보시고요. LG 관련해서 로보티즈가 가장 큰 수혜를 오늘 받았습니다. 장중 상한가 직행하는 흐름 나타나네요. 로보스타도 함께 18% 급등하면서 LG가 투자한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이번 주에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주 이제 스타트 기분 좋게 끊었는데요. 내일장은 어떤 종목들 체크해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재미난 시장인데 사실 지수 파란불이고 체감상에 있어서 좀 달리 보여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그러면 무엇을 봐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옆쪽 보시죠. 지금 내일장 어디를 바라봐야 하나 재료가 많이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서 직접 챙겨주신 쪽은 화장품이다. 네. 수출입 데이터 나왔고 20일까지의 네네. 흐름도 보이긴 했는데 여전히 좀 주목할 만한 섹터로서는 클래식 섹터네요. 네. 근데 사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봐야 될 섹터가 사실 명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책 테마, 예. 정책 수혜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주 제가 이 시간에 왔을 때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난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AI 그리고 로봇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책 테마의 위안의 대기, 바이오. 아직 근데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도 대선 공약에서 분명히 바이오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기다리시면서 미안의 대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정책 테마 요거 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화장품도 저는 괜찮다고 봐집니다. 화장품 섹터 내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달바글로벌, 코스메카 코리아, APR 이런 것들이 흐름이 물론 AI 관련된 종목들처럼 급등이 막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 조금씩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면에 APR이 나오고 있지만 APR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달바글로벌도 5일선을 지지 라인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 섹터가 전체 다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화장품 섹터 내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놓치지 말자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유망 섹터, 관심 섹터 같은 게 좀 미리 드렸는데 아무래도 오늘 중동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플랫폼이란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동 리스크에서 조금 이제 덜 민감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안 섹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소매 판매
예상치의 장애를 했고 그리고 6.18 행사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3분기가 되게 되면은 또 중국 관광객들 한시적으로 이제 무비자 입국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정책 테마 외에 어쩌면 2등 섹터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맞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이슈를 주는 네네. 쪽과 오히려 무관한 쪽인데 근거 있는 쪽, 화장품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이사님 네네. 종목으로 들어가 봅니다. 워낙 작년부터 꾸준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줬던 화장품인데 네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맞을까요? SMCG, 용기를 가질까요? 제가 사실은 요 종목이 왜 이렇게 한 가지라고 진짜 생각 네.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화장품 용기 생각하게 되면은 펌텍코리아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회사도 이제 화장품 용기 관련주라고 용기,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유리용기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장품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SMC도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뭐 플라스틱 규제 강화라든지 ESG가 강화가 되게 되면서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이제 유리 용기 같은 선호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유리 용기가 또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규제 강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웃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에서 또 어떤 기업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1분기 때 그렇고 최근에 뭐 중국 시장도 그렇고 봤을 때 이 회사가 거의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1분기 때는 화장품 섹터에서 실적이익이 나오게 되면 APR가 상당히 많이 났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회사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중국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들 흐름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폐가 있지만 뭐 SMCG 입장에서는 아무나 이겨라 이런 느낌으로 뭐 북미로 잘 팔려되고 중국이 잘 팔려되고 그런 느낌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화장품 용기에 대안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종목을 4월 달부터 좀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기간 조정 상당히 좀 길었는데 오늘 어쨌든 저항대인 7,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격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일 이후에 뭐 조정시 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고를 드렸을 때는 가격이 한 7,80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8,140원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가격이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쪽에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기대감을 가지면서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7,900원 이하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딱 10,000원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리용기가 또 강자죠. SMCG 흐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태근 이사님과는 또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